수영 선수 박태환의 주사 파문이 최순실의 덫이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전 문체부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에 대해서 이 별별 추측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현재 검찰이 이 사건과 최순실이 연관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박태환 선수의 목소리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그 당시 제가 이제 수영을 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가게 되었는데 비타민에 대한 처방을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그것에 어떠한 문제도 없음을 저한테 말해줬습니다. 이거는 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렇죠. 박태환 선수와 주사와 최순실 씨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박태환 씨가 이제 약물 복용으로 금지 약물 복용으로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박태환 선수 우리 다 기억이 날 것 같지만 정말 억울해했습니다. 주사 맞는 거는 알았지만 그 주사가 금지 약물인지 몰랐고 의사한테 수십 번 확인을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의사는 처벌을 받았지만 그 주사 놓은 부분에 대해서 박태환은 몰랐다라고 결론이 났었고 결국은 법원이라든지 국제사법스포츠중재소에서는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사를 놓게 한 사람이나 이렇게 한 사람이 김종 차관 내지 최순실 측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또 뭐냐면 지금 국정조사나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유라를 IOC 선수위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박태환이나 일부러 주사를 맞췄다. 그렇죠.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을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배제를 시키려고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약물 도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를 좀 이용해가지고 주사를 좀 맞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되는. 이거는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의혹이잖아요. 이런 의혹이 지금 국회에서 제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해당 의사와 브로커는 아니라는 입장인데 박태환 선수 이 주사를 어떻게 맞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조금 문제되는 게 사실 어떤 A라는 브로커가 있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브로커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한테 많이 이제 공짜로 많이 해주고 어떤 A라는 사람이 접근을 해가지고 좀 비싼 어떤 치료 같은 거를 공짜로 맞게 해준다고 하니까 박태환 선수는 그걸 믿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사실은 저 정도 A급, 특급 스타라면 그 약물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렇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물이 이제 금지 약물이 복용이 적발됐기 때문에 결국 브로커 A가 중간에서 속인 게 아닌가 이렇게. 물론 뭐 박태환 선수의 부주의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최순실의 작품일 수 있다라는 게 아직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이 글쎄 이런 보도가 불거진 데 되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영선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김종 전 차관이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 출전을 못하게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문체부 장관 아닌가요? 정유라를 IOC 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플랜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IOC 위원이 될 수 있는 명망 있는 체육 선수들을 하나씩 제거시키기 위한 플랜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의혹 보도 말고 박영선 의원의 말만 좀 주목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현정 의원. 네. 그럼 진짜 정말로 정유라를 띄우기 위해서 박태환 선수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된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IOC 선수위원들은요, 그 선수들이 이제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주로 선수위원을 하는데 지금 우리 탁구의 유승민 선수가 지금 IOC 위원 돼 있고 또 이거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투표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선수위원을 뽑는 것인데 그러면 세계 각국의 어느 선수도 그 사람 이름 들으면 김연아, 박태환 다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선수들이 이제 IOC 위원이 되고 또 장미란 선수도 도전을 했었고. 근데 저는 정유라라고 그러면 누가 할까요? 저는 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게 이게 너무나 조금 우리가 생각보다는 좀 합리적 의심보다는 좀 뛰어넘는 게 뭐냐면 그럼 정유라가 우리도 이 사건 때문에 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승마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잘 알 수 있는 그런 또 이 종목이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그 김종이나 최순실이 과연 정유라를 IOC 위원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선수들이 알아야 되고 또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잠시만요. 그러니까 박영수 의원의 의혹이 약간은 그러니까, 무리하게 들릴 수 있다는 왜냐하면 얘기죠. 이게 너무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오 선수위원에게 누가 뭐 지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라 선수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히는 것이고, 그럼 영어도 잘해야 되고 선수들의 지명도 높아야 되고, 그다음에 올림픽 금메달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시안 게임 그 단체 금메달 갖고는 여기 가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나 조금 예를 들어서 박영선 의원의 질문 자체가 보면 이 사실관계를 너무 뛰어넘는 거라서 사실 뭔가 이게 좀 뭔가 이 근거 자체가 하기에는 굉장히 희박해요. 왜냐하면 김종이나 차관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수를 다 매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또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 정유라하고 박태환을 어디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소거를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박태환이 제거되고 예를 들어서 김연아가 제거되고 경쟁자가 없이 정유라가 올라간다고 단독 추천되면 가능할 단독 수도 내지 있다. 아니면 두세 명 정도 올라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우리가 믿기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어쩌면 믿기지 않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 게 아닌가 확인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이에요. 이렇게 무리한 상황 설정이 가능한 건 바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 아닐까요? 네, 바로 그렇죠. 저도 이 상황이 황당해서 믿어지진 않는데 그동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절 보고 쭉 대라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연설문을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주고선 그랬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었을 것이며 예. 지금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감초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항정신성 의약품까지 또는 혼돈의 우선 세상이네요. 진료해드기까지 거기다가 또 사실은 박근영 씨의 남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당시 김재원 전 의원이 아마 증인으로 나가서 얘기를 한 게 있었나 봐요. 예. 거기 증언에 보면 2004년 이후에는 최 씨 일가와는 연락도 안 했다라는 게 김재원 전 의원의 증언이었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들을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에 더하여 최순실 김종 콤비라면 그렇게 황당한 일을 추진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것이겠죠. 이 일이 사실이라면 근데 좀 파장이 클 것도 같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지난 김종 전 차관의 협박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정말 심하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최근 박태환 선수의 가족 증언 같이 들어보시죠. 만약 인간적이었다면은 예. 이런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다면 이런 조건도 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만나서 어떻게 해라라고도 말씀을 다 해주셨었고요. 이 미팅이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돌아가서 가족회의를 해라. 결론문을 갖고 와서 읽고 그리고 질문은 받지 말아라. 네, 와서 정말 회의할 때, 가족들이 회의할 때는 아마 박태환 선수도 그리고 가족도 많이 울었었거든요. 아직도 의혹이긴 한데 의혹입니다. 예. 의혹이죠. 근데 정말 만약에 박태환 선수가 주사를 투여한 게 비선실세 입김이 진짜 작용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처벌, 파장은 어느 정도? 영화에서 나올 일인데요. 일부러 주사를 맞춘 거잖아요. 맞추게 되면 사실은 교사죄가 되긴 하고 법적으로 처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사죄요. 사주 교사를 한 거죠. 그렇지만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이대 지금 문제하고 아마 똑같은 문제 되지 않을까. 아주 심각한 문제 될 거예요. 한 명의 선수를 매장시키기 위해서 개인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또 고용하는 과정에서 차관 같은 사람을 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했다. 이거는 사실 상상할 수 없는 도덕적, 하여튼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전혀 다른 얘기인데요. 또 며칠 전에 최태민 씨 독살설 얘기 나오잖아요. 최재석 씨가 예.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며칠 동안 투석하고 건강하게 나갔는데 오히려 이제 사망한 진단서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장남이 주장하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 의혹도 또 막 이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게 다 황당하게 들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황당한 일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게 지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사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최순실, 최순득 자매가 제주에서도 말이죠. 불법으로 주사제를 무단 반출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씨 자매의 지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청와대 약품 사는 거 있잖아. 마늘주사 같은 거. 그거 원래 최순득이하고 최순실이 장시호가 서구 한 날 맞는 약이야. 아마 걔들이 다 맞았을 거야. 아마 없어졌으면. 최순실도 아마 지금 거기 들어가서 죽을걸. 장시호도 그렇고 주사 못 맞고 마사지 못 받아서 제일 많이 받아온 게 제1의 약을 많이 가져왔었어, 주사제를. 근데 그건 진통제 같았어, 내가 봤을 때 다. 비벼서 맞는다고 그러지, 마늘 주사 이런 거 섞어서 병원에서 안 맞으면은, 순득이시면은
누가 여자가 다녔어. 간호사인지 아닌지는 몰라. 민간인인데 아무튼 주사 맞으러 다닌 사람 하나 있었어. 네, 주사를 허구한 날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 씨 자매가 뭐 주사 중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두 사람, 최순득, 최순실 자매가 아는 사람에 따르면 뿐만 아니고 뭐 장시호 씨까지 주사를 많이 맞고 있었다. 중독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독 부분도 중독 부분이죠. 문제는 주사를 무단으로 반출한 부분 좀 심각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주사 자체가 뭐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니겠지만 뭐 마늘 주사라든지 배꼽 주사, 태반 주사 이런 거 다 의사의 어떤 처방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처방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주사제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어떤 딴 사람을 통해서 제주에서 이렇게 반입을 했다는 거는 이거조차도 사실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 반출한 의료진은 또 법적 의료법 책임을 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사가 진행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왜 주사제 반출은 이 자매한테 이렇게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보면 참 이 주사제라는 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보면 상습적으로 많이 이 집안에 사용을 해온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의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와 결탁을 해서 주사제 무단을 반출하고 또 여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함께 이제 이런 것들 아마 했던 것 같고 추정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사실 이 주사제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한 번 맞으면 바로 이제 즉각적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피곤하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맞으면 또 그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많고 그다음에 이게 그렇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을 쓸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합병증을 이제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사제는 사실은 병원 가도 굉장히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대부분 경구로 해서 약을 투약하는 경우는 그렇죠. 많지만 주사제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잘 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자매들과 이 형제들 보면 이 상당히 주사제를 하고 또 온데 가서 또 갑질을 또 많이 했어요. 예. 이런 걸 보면 참 이들의 행태가 참 믿겨지지 않는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뭐 한 달 넘게 최순실 씨 관련 특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쭉 보면 이분들이 올해 이 말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이런 게 다 들통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임영수 원장님. 아니, 그러니까는 평소에 생활이 그런 게 체화되신 분들 같아.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좀 잘 사시는 분들의 어떤 갑질이라 할까요? 그런 게 이제 의식에 배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구나 특히나 이제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그 대표하고 쭉 관계 속에서 오면서 이제 대통령까지 되셨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되기 전에도 이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어느 정도 정치적인 힘을 잡았을 때는 이분들의 그 갑질 행태가 아주 심해집니다. 예. 심지어는 이제 제주도 같은데 공공장소에서 무슨 목욕탕, 마트 뭐 다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심지어는 그 공공 호텔의 무슨 장애인 주차장까지도 얼마나 안 나무입니까? 장애인 주차장이라는 게 정말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장애우가 아닌 경우에는 정말 본인이 급한 용무가 있을 때 잠깐 세워놨다가 얼른 이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이 주차장 장에다 되면서 관리인이 여기는 안 됩니다 하면은 야 내가 딱 오면 돈 내면 되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이래라 마라 관리하냐고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니까 정말 어안이 벙벙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 제주도에서도 주변 분들이 그랬나 봐요. 저분들은 도대체 무슨 빽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아나무인인지. 예.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과 보도들을 다 조사하려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늘도 국정조사 기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증인들은 줄줄이 불출석했어요. 안민석 의원은 이런 와중에 또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발언 같이 들어보시죠. 정유라의 남편 병적 관련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습니다. 즉 공익요원으로 해놓고서 이자를 독일로 정유라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은 천지가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신입니다. 정유라 남편 이름이 신 씨의 병적 기록 그리고 출입국 기록 이것을 요청합니다. 네. 오늘 오전 얘기예요. 그렇죠. 공익 요원인데 독일에 가서 살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안민석 의원이 뭐 흡족한 공을 세우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익근무 군인 신분인데 독일에 갔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뭐 불가능한 상황이고 만약 그게 맞다면 이거는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특혜죠. 사실 요새 공익 요원들을 다 출근 시간 다 통제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공익 요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방산 특례를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만약 이 제보가 사실 맞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때까지 왔는 거하고 똑같은 급의 어떤 군대의 문제가 나오면 더 문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특혜를 봐주면서 군대까지 안 하게 줬다? 글쎄요. 이게 맞다 그러면 진짜
천지가 경악할 일은 보입니다. 이제는 그 여성 입시생, 취업생들 아니라 저게 사실하면 이제 남자 병역 관련 청년들이 다 들고 날 일이고 저건 완전히 코너링을 뛰어넘는 엄청난 대형 그 메가톤급 그 특혜라고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진짜 이현정 의원님, 저게 남편, 그러니까 정유라 씨 남편의 병적 기록하고 출입국 기록만 확실히 나타나는 건데, 안민석 의원이 본인이 요청을 해놓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을 겁니까? 아니면 또 약간은 또 무리한 의혹일까요? 지금 안민석 의원이 이제 몇 명하고 팀을 구성해서 이 최순실 비리에 대해서 예전부터 직접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아마 뭐 근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그 독일에 살고 있다라는 이제 이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 혼인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가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혼인 관계 형성이 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국내에 있을 때 원래 결혼할 때부터 이게 이제 최순실 정유라하고 결혼할 때부터 뭐 한 달에 2천만 원씩 생활비를 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동거관계를 떼놓기 위해서 최순실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해서 사실 떼놓을 걸 했다가 결국 이제 임신을 하는 바람에 못 떼놓고 그런 상황까지 갔었죠. 그렇다 보면 아마 만약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에서 뭐 소리만 떼면 나올 테니까 이게 아마 곧 밝혀지리라 싶습니다. 이제 핵심 당사자가 오늘도 모두 불출석했다고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 관심은 이제 수요일 날 있을 이 최순실 씨 출석인데, 지금 보면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꼭 보고 싶은 저 8명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서요. 저게 또 강제성은 없다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국회 감정 증언에 관한 법률인데요. 불출석,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당한 이유를 댈 겁니다. 특히 최순실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변호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김기춘 전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 처벌을 받을 걸 각오하고라도 나오게 되면, 특히 최순실 같은 경우는 만약 나오면 심각하게 뭐 엉뚱한 소리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경재 변호사가 나가지 말자, 차라리 조사받을 때 받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도움될 게 제로입니다.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소식에 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